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흔을 앞둔 4년차 돌싱이에요. 저는 자신의 인생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아빠한테 헌신하며 살아온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 노력 끝에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재학 기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다국적 기업에 들어갔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대학 교수였던 아빠는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분이셨지만 집에서는 권위적이고 여자를 무시하는 분이었죠. 저는 그런 아빠가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빠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떤 남자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아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남성성을 과시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었어요. 저 사람도 집에서는 여자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쉽게 이성을 사귀지 못하고 20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0 중반이 되고 나서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적인데다 유머 감각도 있는 남자였죠. 권위적인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혹해서 성급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마마보이였어요. 저는 그걸 신혼 초에 알게 됐지 뭐예요. 하루는 뜬금없이 이사를 가자더라고요. 얼마 살지도 않은 집을 빼서 이사를 가자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면 손해가 얼만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뭐?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왜? 우리 여기 들어와 산 지 6개월도 안 됐어. 근데 무슨 이사야. 회사랑도 가깝고 버스랑 전철역도 가깝고 좋다며. 그래도 엄마 옆에 살면 좋은 게 많잖아. 여긴 우리 집이랑 멀어서 엄마가 뭘 좀 챙겨주고 싶어도 오고 가는 게 힘드시대. 그러니까 어머님 때문에 이사를 가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이라니. 시댁이 왜 우리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지. 아, 좀 따지지 말고. 넌 다 좋은데 가끔 너무 따지고 들더라. 그 일로 남편과 며칠을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다가도 자기 엄마랑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말이 달라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오빠, 지금 이사 가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우리 이사 비용도 그렇고. 나도 이사 비용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해봤는데 엄마가 보태주시겠대.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 못 준다고 하면 그 돈 언제 받게 될지도 몰라. 아, 그런 문제가 있었어? 난 몰랐네. 머리를 긁적이며 맹한 표정을 짓는데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아는 게 없는 똥멍청이었던 거예요. 이사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밤에 와서는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보증금 당장 못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먼저 다 내주시기로 했어. 오빠, 왜 또 마음이 바뀐 거야? 보증금 두고 왜 어머님 도움을 또 받아? 그게 그 돈이지, 안 그래? 어차피 우리 엄마가 해준 돈인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가는 날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남편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어요. 저는 이때다 싶었죠. 어머니, 저희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계약한 날까지 살면 안 될까요? 저희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넌 니들 출퇴근 힘들다고 늙은 시엠이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그리고 보증금은 내가 먼저 준다고 한 소리 못 들었어?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말이 안 통한다 싶었어요. 왜 남편이 자기 엄마만 만나고 오면 말이 달라지는지 알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보증금 말이에요. 남편이랑 어머님은 마치 전셋집을 시댁에서 다 해준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엄연히 거기엔 제가 보탠 돈도 40% 이상 되니까요. 집 구할 때 너희 둘이 같이 살 집이니 저도 보태라고 하셔서 적금 깬 돈 털어서 넣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온전히 당신 돈인 것처럼 말하시니 기가 막혔죠.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듣자 아니 너? 네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준다며? 고작 빵 쪼가리에 시리얼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 팽개치고 사는 모양인데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러니 앞으론 아침밥 좀 챙겨 먹여라. 아니 바쁜 아침에 빵이랑 시리얼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게다가 일은 당신 아들만 하나요? 저도 똑같이 밖에서 돈 버는데 왜 제가 남편 아침 밥상을 차려야 하냐고요. 마침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눈치도 없이 끼어들었죠. 맞아 엄마, 난 밥체질이라 빵은 먹기 싫더라고. 자기야, 내일부터는 아침밥 해줄 거지? 아예 엄마 앞에서 약속해. 이거 봐라.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그깟 빵 쪼가리로 되겠니?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면 될걸.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서는 남편 밥도 안 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가 얘 아침마다 갓 지은 뜨끈한 밥에 된장찌개, 생선 구워줄 자신 있으면 거기서 쭉 살고 아님 당장 이사와.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눈치 없는 남편놈은 아주 코까지 골며 자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헬게이트가 열렸죠. 어머님은 새벽 5시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른이 일하시는데 잠만 잘 거냐고 절 깨우기 일쑤였고요. 하는 수 없이 몇 번은 나가서 거들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죠. 그럼 당신이 나가서 도와드려. 당신 때문에 어머니 모시는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나가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집사람이 나 때문에 엄마가 오는 거니까 나보고 나가서 도우래. 아, 저는 그제야 제가 바보하고 결혼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셔서는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얘, 내가 언제 너더러 나 도우랬니? 니들 아침 차려준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시애미가 고생하는 거 보고 튀어나오지 못할 망정 남편을 내보내?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놈의 아침밥이 뭐라고 새벽부터 찾아와서는 친정까지 들먹이며 이 난린지. 한평생을 아빠를 위해 헌신하는 엄마가 지긋지긋해서 이를 갈았는데 이러다간 제가 그 꼴이 나겠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침밥 하러 오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침잠을 설쳤더니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아침은 저희가 해먹을게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 새벽에 집이 떠나가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다. 지 잠 설친다고 아침 해주러 온 시애미를 오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세상에 드라마 속 못된 며느리가 여기 있었네. 아유, 내 팔자야. 제 딴에 최대한 감정 죽이고 예의 차려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어머님은 못된 며느리 구박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와중에 남편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품을 쩍 하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고 있더란 거예요. 아니, 자기 엄마랑 와이프가 싸웠는데 우유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게다가 이 싸움이 누구 때문에 났는데요. 정말 정내미가 똑 떨어졌어요. 저는 속에서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가져온 반찬을 바닥에 내팽겨 쳤어요. 그럼 네가 제대로 해. 내 아들 아침에 빵 쪼가리 먹이지 말고 잘 하라고. 이후 어머님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머님은 새벽뿐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한참 쉬고 있는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들이닥쳐선 집안일 잔소리부터 냉장고 속까지 전부 참견을 해댔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다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정말 힘들게 마음을 준 사람인데 노력도 안 해보고 끝내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호주에 사는 손위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온 김에 두어 달 있다가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 부름을 받고 시댁에 갔어요. 시누이가 잡채랑 닭강정이 먹고 싶다고 했다나요? 그걸 굳이 집에서 만들어 먹으시겠다고 저까지 호출을 하신 거죠. 부엌으로 불려들어가 어머님과 음식을 만드는 사이 남편은 공항으로 시누이 마중을 나갔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남편과 함께 시누이가 왔어요. 그런데 글쎄 캐리어도 하나 없이 손가방 하나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방금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처럼요. 수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왔다고 하기엔 시댁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못해도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거리를 30분 만에 왔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오빠, 공항에서 온 거 맞아?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순간 남편은 놀란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때였죠. 듣자 하니 올케가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 시킨다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살 생각을 해? 나 올케 행동까지 감시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해. 시누이가 저를 보고는 다짜고짜 이러지 뭐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형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가 어머님을 부려먹다니요.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아침밥 얘기라면 그건 어머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저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통 안 들으시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국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너 그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니? 방금 호주에서 온 시누이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그게 할 소리야? 성아야,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쟤하고 말하다 보면 열통 터져서 밥도 못 먹는다.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도 돼. 순간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 식구들이 저만 빼놓고 뭔가 작당을 꾸미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상을 차리는데 시누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밑반찬이며 찬장의 그릇까지 이미 위치를 다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찾아 꺼내더라고요. 몇 년 만에 친정에 온 딸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요. 그때 알았어요. 이 집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밑밥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호주 부동산에 투자 안 할래? 브리즈번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가 요즘 난리도 아니야. 중국인들이 돈 따발 들고 찾아온다니까. 다행히 우리 그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걸로 하나 떼어준다 그랬어. 들어보니 성욱이네 전셋집 내놨다며. 그 보증금 받아서 투자해보면 어때? 이거였어요. 시누이가 한국에 온 건. 손 놓고 있다가는 제 돈도 떼일 판이었죠. 어머 형님, 그 보증금은 엄연히 오빠랑 제 건데 그걸 노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호주 부동산 꺾인 지가 언젠데. 그러지 마시고 한국에서 푹 쉬시다 돌아가세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올케, 말이 좀 그렇다? 엄연히 그 집은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올케가 그 돈 먹겠다 그러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놀다 가라니? 내가 애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엄마, 올케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이래? 말해 뭐하니. 내가 아주 쟤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시집살이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주 모녀가 쌍으로 절 몰아세우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글쎄 남편 놈은 슬쩍 자리를 피하지 뭐예요. 혹여 제가 내 편 들어달라고 할까봐 제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저랑 거리를 두고 앉더라고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런 남자를 고른 게 바로 저인걸요. 저는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가방이랑 옷가지를 챙겨 들었어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 보란듯이 얘기했죠. 이 집에 더 있다간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갈게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있고 싶으면 있어. 여기서 푹 쉬면서 당신 누나랑 어머님 음식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시댁집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펄펄 뛰며 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일단 전에 살던 집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제 돈부터 돌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저도 작은 방이라도 얻어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는 어차피 이혼 전에 부동산과 은행 예금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하니 조사 후 며칠 뒤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 퇴근 후에야 집으로 왔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피며 서재에서 자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반차를 내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시는 집은 깡통 전세예요. 이 집이 지난달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모르셨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계약이면 모든 걸 어머님이 했기에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집주인이 어머님 친구분이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보증금도 어머님 돈이라 신경 안 썼고요. 전전에 살던 집 보증금만 받으면 돼요. 거기에 제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 집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사 나가던 당시 이미 남편분이 돈을 받아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영수증에 있는 사인, 남편분 거 맞죠? 순간 저는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어리숙한 곰인 줄 알았던 남편놈이 이미 제 돈까지 꿀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떠돌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건 시누이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시누이는 뜬금없이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님과 짜고 저희 전셋집 보증금을 털어먹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닥달했던 것도 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해 벌인 수작이었던 거죠. 지인의 깡통 전셋집에 저희를 밀어넣고 때마침 시누이를 불러들여 투자니 뭐니 가짜 명분을 내세운 거였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우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합시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야 돈도 찾고 이혼 소송도 유리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남편놈과 그 가족들한테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제대로 빅 엿을 먹이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부셔버리려고요. 변호사와 소송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차단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전처럼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저자세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올케가 이러니까 꼭 내가 동생 부부 사이 갈라놓은 것 같잖아. 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다 같이 잘 지내자는 뜻이었는데 말투가 좀 그렇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우리 오해는 풀고 잘 지내보자. 응?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낼까봐 미리 선수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달콤한 말로 살살거린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제가 아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시누이 얘기부터 듣고 작전을 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만나기로 한 카페에 나가보니 시누이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전에 없는 상냥한 얼굴로 저에게 그랬어요. 세상 변한다고 해도 이혼은 안 하고 사는 게 베스트 아니겠어? 사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안 그래?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더라. 근데 이게 가족이 돼가는 과정이야. 자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올케도 마음 풀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린 가족이잖아. 휴가 때 성욱이랑 호주에도 오고, 응? 그래서 말인데 전에 말했던 투자 말이야. 그거 정말 다시 없을 기회거든. 전세 보증금에 올케 돈도 들어있다는 거 오늘에서야 알았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참에 올케도 나 믿고 한번 투자해봐. 올케도 떵떵거리고 살아와야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훗날을 위해 꼭 참았어요. 시누이한테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은 자기 누나랑 이미 통화를 했는지 저한테 살살거리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집 식구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받아주는 척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시누이가 갑자기 호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가 공항으로 배웅을 나가기로 했죠. 저도 회사에 월차를 내고 공항에 함께 갔어요.
티켓팅을 하고 눈물의 이별시까지 한 신우이는 잠시 뒤 공항 경찰선에 이끌려 출국장을 되돌아 나왔어요.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셨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붙잡아가? 어머님은 공항 경찰한테 달려들어 차라리 자신을 붙잡아가라고 생떼를 쓰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죠. 어머니,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형님 지금 사규죄로 고소당해서 출국 금지당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 몰래 전세 보증금 빼서 형님한테 주셨죠. 그것뿐인가요? 형님이 집안 어른들이며 지인들한테도 호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 엄청 땡겼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형님 부부가 호주에서 교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등쳐먹다 걸려서 한국으로 합의금 구하러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장 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까지 속여가면 사기칠 생각을 하나 몰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머니? 저는 그 길로 쌩하니 친정으로 갔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죠. 왜 아니겠어요. 제가 시댁 친척들이며 지인들한테까지 다 전화를 해서 신우이의 사기 행각을 알렸거든요.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인 큰딸이 쇠고랑을 차게 되자 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저희 친정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죠. 당연히 전 거절했죠. 미쳤어요? 누구 좋으라고 취하해줘요? 게다가 그런 사기꾼을. 제가 거절을 하자 어머님은 표정을 싹 바꾸고는 저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설거지하던 물을 퍼들고 와 어머님한테 뿌렸어요. 정신 차려, 이 미친 늙은이야. 어디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야. 딸이랑 같이 쇠고랑 차고 구치소에 들어가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놈도 마찬가지야, 이 덜 떨어진 놈아. 결국 모자는 쫄딱 젖은 생쥐꼴로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는 찾아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 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저는 법원에 들락거려야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했던 결혼이니 제가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 드디어 모든 재판이 끝났고 저는 승소를 했어요. 제가 냈던 보증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형님은 현재 형무소에 수감 중이에요. 어머님은 늦음하게 징역 사는 딸내미 수발까지 들게 되었고요. 남편이요. 그 인간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법원에서 쌩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다가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받고 구치소에 있어요. 저는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물론 이혼녀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하기 쉽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며 저도 상처받겠지만 그래도 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끝까지 가볼 게 아니라 돌아 나오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에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힘든 일이 많은 시기지만 여러분도 씩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